네, 저는 에너지 적정 기술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그 적정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요.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적정 기술이라는 말이 좀 낯서실 것 같은데요. 적정 기술을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전거와 같은 기술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멀리 갈 때 자동차도 타지만 좀 더 이 주변을 돌아볼 때는 자전거와 같이 간단한 기술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직접 해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에너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따가도 보여주겠지만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발전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시각적으로 잘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교육을 들어보면 햇빛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줄넘기 발전기나 저희 자전거 발전기처럼 뭔가를 돌려서 아니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쉽게 설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도 많이 만나고요. 또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만들기를 좋아하고요. 에너지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공으로 생각하면 공학 계열 쪽에서 뭔가 만드는 것 이런 거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 그래서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이런 메카트로닉스 이런 전공이 기본적으로 이런 만들기에 좀 기반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여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태양열 이런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학과 아니면 환경 관련 학과를 통해서 이런 적정 기술, 에너지 적정 기술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만들고 고치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되게 멀리에서 커다란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내 손으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이런 걸 소개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수업을 마친 다음에 선생님 저 이런 일에 관심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해줄 때 아니면 좀 더 심화된 질문을 해줄 때 그럴 때가 좀 뿌듯하고 기쁩니다. 일이 많을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조금 행복한 고민이기도 한데 요즘은 조금 일이 많아서 야근을 많이 할 때 이럴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4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데요. 어느 정도 적당한 수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보면은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요. 과학자가 되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딱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보면 20대 때 대학을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확신도 없었고. 그런데 20대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나서 한 20대 후반쯤에는 이런 진로를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재밌어 하는 것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진로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네, 좀 추상적이긴 한데 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상에 좋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우리 세상이 점점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제 생활도 좀 변화시키고 싶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재밌게 하는 것과 실제 일을 하는 게 다른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 경우에는 가능한 일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꿈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꿈을
좀 막연하더라도 미래에 좀 구체적인 거든지 아니면 좀 막연한 거든지 계속 꿈을 꿔나가는 게 내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아이도 중학생이긴 한데 특히 남학생인데 너무 게임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직업을 찾는 건 저는 중학교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 과학인지 아니면 뭐 문학인지 아니면 음악인지 춤추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건지 이런 정도 범주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알아가는 시기가 중학생이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 적정 기술 활동가로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 만드는지 이런 거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으로는 제가 쓴 책인데요. 태양광 메이커 교과서라고 해가지고 이따 이제 소개해 드릴 여러 가지 태양광과 관련된 이런 만들기와 관련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햇빛 저금통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얘는 태양 전지판이 있고요. 안에 보면은 충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전구가 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햇빛이 있으면 에너지를 모았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장치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는 햇빛 에너지를 충전지에 저장했다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이런 태양광 충전 등도 직접 만들어서 햇빛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 저금통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은 제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종이 되죠? 공간이 좁아서 잘 밖에는 못 움직이지만 이게 조종할 수 있는데요. 얘는 그 태양광 전기 자동차의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를 보시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그 저희가 전기 자동차 최근에 많이 보급하고 있죠. 우리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내지 않는 전기 자동차가 되는데, 이 배터리가 있는 부분을 누가 충전해 주냐면 태양 전지판이 충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는 이런 자동차가 있는데, 실제로 커다란 자동차 중에서도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작은 자동차의 모형으로 어떻게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저장이 되는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걸로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태양광을 여러분에게 좀 직접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보시면은 이런 게 태양 전지판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5W짜리 태양 전지판인데요. 자, 여기다가 우리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게 연결을 하면 태양 전지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플러스에다가 빨간색, 그리고 마이너스에다 파란색을 연결하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러분 불 들어오는 거 보이나요? 네,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뒤집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전지판은 빛이 있으면 발전하는구나 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려보면은 이 불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좀 더 밝게 하면 그 빛이 나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태양 전지판이고, 얘는 이제 LED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따가 직접 체험하는 거는 LED 스탠드라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LED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에너지를 되게 적게 소비하는 그런 소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그만 전지판을 가지고 실내에서도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적게 쓰는 소자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따가는 LED 스탠드를 만들어 볼 거고요. 지금 해본 거는 태양 전지판이라는 게 빛이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만든 전기를 가지고 LED를 밝히는 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얘는 IoT 장치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펜이 달려 있고 보조 배터리로 연결된 장치가 있고 옆에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누르면, 조금 기다리면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은
예,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요. 그 옆에 걸 누르면 팬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선풍기가 멈추고 이렇게 하면은 LED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IoT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스마트폰과 이 장치는 이 IoT 장치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미세먼지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센서가 있고 얘는 지금 현재 와이파이로 연결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어하는 것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우리가 이 장소의 온도나 습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뭔가 명령을 내려서 선풍기를 돌리거나 불을 켜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왜 하냐? IoT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금 코딩을 할 줄 알고 이런 장치를 알면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에너지 기술과 이런 IoT 기술이나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이 돼서 어느 곳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것도 어렵지 않게 직접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있어요 라는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 이런 거를 간단히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요. 다음으로는요, 요거는 여러분 뭐처럼 보이세요? 얘는 우리가 하는 그 줄넘기거든요. 줄넘기인데 이렇게 돌리면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도 깜빡깜빡거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얘는 줄넘기인데 줄넘기를 돌리면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뒷부분에 꽂으면 우리가 이렇게 선풍기를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줄넘기 발전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아까 보여준 것처럼 햇빛 에너지로 그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뭔가를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 본 게 이런 줄넘기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회전하는 걸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작지만 이걸로 충전하려면 줄넘기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뭔가 돌리는 걸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우리가 뭐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고요. 이런 선풍기도 돌릴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기구로 이런 줄넘기 발전기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만들 걸 소개할게요. 오늘 저희가 같이 만들 거는 이렇게 생긴 LED 스탠드를 만들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전지판 끝에 그 달아서 불이 켜지는 소자가 LED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런 LED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에너지를 적게 쓰는 LED가 어떤 건지 소개하면서 우리 머리맡에 두고 쓸 수 있는 스탠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무를 이용해서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LED 등을 달아서 그 머리맡에 두고 쓸 수 있는 작은 스탠드를 만들어 보면서 에너지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LED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우리 집은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에너지 문제에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받으신 키트를 가지고 아까 소개한 LED 스탠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LED 스탠드 그 재료 키트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를 할 때 저희가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글루건인데요. 글루건이 없어도 만들 수 있긴 한데 글루건이 있어야지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건 있는 친구들은 글루건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를 꺼내서요. 자, 재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처음으로 할 거는 이 나무를 간단히 사포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들어있는 사포를 가지고 나무를 사포질 해주시면 되는데, 네,
여러분 모서리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서리가 어딘지 알겠죠? 이렇게 그 나무를 자르면서 그 각진 부분이 조금 그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무가 조금 지저분한 부분, 네, 그런 데를 먼저 사포질을 살짝만 해줄게요. 네, 저도 잠깐만 사포질을 간단히 할게요. 사포질을 이쁘게 할수록 더 이쁘긴 합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사포질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만들기 전에 사포질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조금 지저분한 부분과 그 나무가 잘린 모서리 부분을 사포질을 하겠습니다. 네, 나무 토막이 총 3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서리 위주로 사포질을 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나무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자, 여러분 사포질을 이렇게 다 했으면은 사포질을 다 한 걸 바탕으로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LED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시면은 여러분, 네, 이렇게 생긴 게 LED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 노란색 네모칸이거든요. 보시면 노란색 네모칸이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네, 8칸이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일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시나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따가 그 연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연결해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 이건 이제 LED 바라고 하는데 얘는 더 긴 건데 우리가 잘랐을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은색으로 된 부분에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이 있는데, 검은 선이 있는데, 화살표 중간쯤에 검은 선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르면은 그 한 칸도 우리가 불을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8칸짜리를 작은 스탠드를 만들기 위해서 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게 납땜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LED 발을 이용해서 작지만 불을 켜는 스탠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LED의 장점은 뭐냐면 에너지를 적게 씁니다. 네,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게 LED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그 다 쓴 다음에 분리수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형광등은 또 수명도 좀 짧죠. 좀 이렇게 한쪽이 검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LED는 그 에너지를 적게 써서 돈을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명이 깁니다.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형광등에는 수은 같은 게 들어있는데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친환경적인 게 또 LED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는 LED라는 거를 잘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면은 LED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아주 작은 입자로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근처에서 LED를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스마트폰 뒤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 있죠, 그죠? 라이트 들어오는 거.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LED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에너지를 그 적게 쓰는 그런 그 조명 기구로 LED가 쓰여 있어서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거를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LED를 소개했고요. 자, LED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요 알루미늄 바에다가 붙일 겁니다. 첫 번째로. 근데 왜 그러냐면 LED도 조금 열이 나요. 그래서 그 열을 주변으로 발산시켜 주려고 이렇게 붙일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붙이려고 해요. 자, 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 끝부분에 하얀색 그 테이프처럼 된 부분이 알루미늄 바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입구 쪽에 이렇게 향하도록, 그래서 이 노란색이 가운데 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요, 이 LED 바 뒷면에 보면은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떼고 얘를 이렇게 정 위치에다가 딱 붙이려고 해요. 자, 이해되시죠? 하얀색 쪽이 쏙 들어가도록. 네, 잠깐만.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뒤에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쫙 뜯어 가지고요, 저희 알루미늄 에다가 알루미늄 바에다가 LED 바를 딱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단계로 우리가 LED를 고정하는 걸 한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데 이렇게 LED가 다 속이 들여다 보이면 너무 환합니다. 불 켰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반투명으로 된 커버가 있거든요. 이 커버를 이 안에 씌워줄 거예요. 씌워주는데 커버 씌우는 방법이 이렇게 아래서부터 끼워도 되긴 하는데 그럼 조금 힘들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옆면에 보면 홈이 있습니다. 홈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옆면 홈에다 딱 맞춰가지고 자, 이 커버를 씌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꽉 눌러주면 얘가 딱 벌어지면서 커버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꽉 눌러주면 툭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LED에 커버를 씌우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헷갈릴까봐. 자, 커버를 뺀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그 커버 옆을 홈에다가 딱 일치시키고요. 시킨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세게 꽉 눌러주면 꽉 눌러주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LED를 알루미늄 바에 붙였고요. 그 다음에 너무 눈부시지 않도록 그 반투명한 커버까지 씌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LED 부분을 만들었고요. 자, 다음은 이 LED를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얘가 이제 그 머리나무라고 하는데요. 예, 머리가 되는 부분에다가 우리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근데 이거 붙일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 있는 쪽을 그 선이 향하도록 하고 여기 넓은 면에 정 가운데가 되도록 이렇게 LED 부분을 나무에 붙일게요. 그리고 구멍을 막으면 안 됩니다. 이 구멍으로 우리가 선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어떻게 붙이냐? 뒤가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 떼고요. 미리 한번 살짝 그 위치를 한번 대본 다음에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뺀 다음에 우리가 구멍을 막지 않고 가운데가 되도록 맞춰가지고 딱 눌러주면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구멍을 막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구멍으로 이 선을 집어 넣을게요. 저희가 그 선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집어 넣으면 얘가 위로 나오죠. 위로 나오면 선이 꼬이면 안 예쁘니까 꼬이지 않도록 그대로 아래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꼬이지 않도록 잘 한번 선을 정리하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선을 한번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아래로 빼면 우리가 그 머리나무에 이렇게 LED 발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막지 않고 정 가운데가 되도록 딱 붙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나무가 있을 겁니다. 디귿자 나무를 가지고 요 머리나무를 이렇게 고정을 할게요. 이렇게 기역자가 되도록 고정을 하는데 중요한 게 저희 여기 그 구멍 있잖아요. 여기 머리나무에 구멍이 있고 디귿자에도 구멍이 있을 겁니다. 그 구멍이 서로 일치하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 나비너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나비너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비너트를 풀러가지고 풀어서 여기 구멍을 통과시키면 구멍을 통과시켜서 고정을 합니다. 자, 조금 움직이면 예, 구멍을 이렇게 나비너트가 통과했죠. 그런 다음에 고정을 해줍니다. 예, 나비너트는 예, 이렇게 잘 맞춰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나비너트를 꽉 조이면 네,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역자 구조까지 만들었고요. 자,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 선을 앞으로 쭉 빼서 여기 그 디귿자 가운데 구멍이 있을 겁니다. 예, 구멍으로 통과시키면 이렇게 꼬리처럼 뒤로 나오게 됩니다. 네, 가운데를 통과시켜서 꼬리처럼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가 그 스탠드의 윗부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남았는데 저희 이제 아래판을 고정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나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드라이버 준비해 주시고 아래판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아래판에
큰 구멍이 있고요. 반대편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보면은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작은 구멍이랑 그다음에 여기 그 디귿자 나무 아래 보면은 스티커가 있는데요. 요 스티커 정중앙이랑 요 작은 구멍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딱 붙일 겁니다.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큰 구멍에는 요 나사못을 박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고정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작은 구멍, 작은 구멍을 위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디귿자의 아래쪽에 역시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살짝 떼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 정 가운데, 여기 정 가운데다 한번 제가 점을 찍어볼게요. 여기 정 가운데랑 그 다음에 요 구멍이 거의 일치하도록, 대략 일치하도록 살짝 놔보고요. 그 다음에 양쪽 간격 같은 걸 좀 보면서 살짝 붙여보죠. 살짝 각도를 보면서 살짝 맞추고요. 그래서 먼저 꽉 누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으신 다음에 뒤집고 이때가 중요합니다. 얘를 꽉 누르고요. 이런 모양을 해놓은 다음에 자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딱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큰 구멍에다가 요 나사못을 딱 하고서요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 아래쪽이 들뜨지 않도록 힘을 꽉 눌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서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박는 겁니다. 이 나사가 그 큰 구멍에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그시 돌렸을 때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해서 여기가 거의 뜨는 부분이 없도록 보시면은 나사못이 안으로 쏙 들어간 게 보이시죠, 여러분? 나사못이 쏙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간격이 없도록 지그시 눌러주면 아까 그 양면 테이프 힘이랑 그 다음에 이 나사의 힘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게 들뜨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한번 고정한 다음에는 흔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역자 만든 부분과 아랫부분을 잘 결합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흔들리면 여러분 거기다가 뭐 본드나 글루건 같은 걸 싸서 고정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데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방법은 그 작은 구멍과 요 디귿자 정 가운데를 일치시켜서 저희가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거꾸로 놓은 다음에 드라이버로 그 나사를 고정을 잘 해주면 꽉 누르면서 고정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조를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LED 부분을 전원과 연결하면 우리 이제 스탠드 만들기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부품이 여기 보시면은 어댑터가 있고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스위치를 좀 열어볼게요. 스위치 뒤쪽에 보면 그 나사 두 개가 있습니다. 황금색 나사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십자 드라이버를 통해서 풀면 자 나사 풀었을 때 요 나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속을 보면은 이렇게 황금색이 많죠. 황금색이 많은데 스위치의 구조를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황금색이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황금색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데 여기 가운데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스위치가 붙었다 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짝만 보시고 너무 힘을 주면 스위치가 망가지니까 스위치의 구조가 그 선을 붙였다 뗐다 해주는 게 스위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살짝 보시고 이렇게 눌러보면 스위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연결하려고 요 안에 보면 다시 그 나사가 그 4개가 있잖아요. 얘를 한 3분의 2 정도만 빼줄 겁니다. 빼가지고 이거 자 보시면 얘를 빼서 우리 3분의 2 정도 빼서 완전히 빠지진 않는데 아래쪽에 공간이 좀 열리도록 그 둥근 공간이 좀 생기도록 3분의 2 정도를 빼줄게요. 나사는 빠지진 않게 한 3분의 2 정도만 4개를 다 빼주겠습니다. 4개를 다 나사를 한 3분의 2 정도 빼주고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아까 제가 LED를 설명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좀 유의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요 스위치 양쪽 그 황금색 아래쪽에 보면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다가 여기 보면 그 검게 보이는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요
그 LED 선을 집어넣을 건데 그 비닐로 코팅된 부분이 아닌 그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이도록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 아래 공간에다가 황금색을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나사를 딱 걸리면은 살짝 안 걸리도록 더 빼준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어넣을 때 황금색 있는 쪽에 그 비닐 쪽은 안 들어가도록 딱 그 은색 부분만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그 나사를 아래로 돌려서 다시 아래로 돌려서 이거를 돌려서 꽉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잘 집어넣고 다시 돌려서 꽉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상관없이 LED에서 나온 양쪽 선을 스위치의 한쪽에다가 딱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딱 고정을 하면, 자, 보세요. 좀 더 바짝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네. 자, 그 스위치 양쪽 나사를 풀고 그 아래 공간에다가 저희가 선을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나사를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꽉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안 빠지도록 딱 고정이 되면 돼요. 여기가 좀 저희가 헐겁게 되면 그 전기 연결이 전기 연결 잘 안 됩니다. 딱 고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저희 반대쪽을 연결할 때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는 봐야 되는데요. 자, 반대쪽을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쪽 LED 선 중에 한쪽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 있는 쪽이 있죠. 점점점 있는 쪽, 검은색으로 이렇게 점점점 있는 쪽,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이쪽이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댑터에서는 빨간색이 저희 플러스예요. 빨간색이 플러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 빨간색 있는 쪽이랑 점점점 있는 쪽이 같은 쪽에 오도록 연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은 여기 위쪽이 지금 점점점이기 때문에 그쪽에 빨간색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그 나사를 풀른 아래쪽에다가 바짝 집어넣어서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서 연결하고요. 역시 같은 방식으로 드라이버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결과물인데요. 자, 점점점 있는 쪽과 빨간색이 일치하도록, 그리고 점점점이 없는 쪽이 파란색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양쪽을 고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잘 고정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5V라서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플러그에 연결한 다음에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글루건을 사용해서 조금 마감한 다음에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그를 꽂고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켜지면 이렇게 잘 켜졌습니다. 잘 켜지면 여러분 성공인 겁니다. 얘는 5V라서 위험한 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열어놓고 테스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오면, 불이 깔끔하게 들어오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점점점과 빨간색이 일치하도록, 플러스가 일치하도록 연결을 하면 LED는 이렇게 불이 잘 들어옵니다. 얘는 그리고 5V짜리이기 때문에 잘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이 잘 들어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기를 잘 연결해 주고요. 잘 연결해 주고, 글루건이 있는 친구들은, 글루건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뚜껑을 덮으면 되고요. 글루건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선이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자, 제가 다시 좀 높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 선이 빠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다가 글루건을 좀 싸주겠습니다. 글루건을 좀 싸서 황금색과 그 스위치 그 바깥쪽 홈 사이에다가 좀 싸주면 선이 좀 고정돼서 좀 튼튼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글루건이 조금 이제 굳은 다음에 여러분이 뚜껑을 잘 테스트해보고 뚜껑을 덮으면 됩니다. 만약에 글루건이 없는 친구들은
우선은 덮고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분이 좀 헐거워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좀 헐거워져서 불이 깜빡이는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잘 다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굳어지면 뚜껑을 잘 덮고 아래쪽을 나사를 조여주면 저희가 LED 스탠드 만들기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직접 만들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스탠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머리맡에 두고 쓰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시중에 더 이쁘고 뭐 그런 스탠드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이런 걸 왜 해보냐면 오늘도 여기 이제 스위치의 원리라든가 LED의 원리 이런 걸 좀 배웠는데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배워서 다른 거에도 좀 더 응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LED 얘기를 했듯이 에너지 문제에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번 이렇게 해본 거고요. 여러분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기구 같은 게 좀 고장 났으면 이런 원리를 알면 우리가 뜯어봐서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좀 같이 배워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LED 스탠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앞 시간에 이렇게 태양광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것, 요게 이제 LED라고 했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해서 이런 생활을 직접 해보면 좋겠고 오늘 만든 LED 스탠드를 통해서 LED도 좀 더 이해하고 앞으로도 이런 에너지 적정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혹시 만들다가 문제가 있으면 제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